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강우량은 대구 0.4mm 등 0.5mm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에야 그치겠고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2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3도 등 8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9도 등 17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산업용 섬유로 만든 미세 방충망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른 대구의 벤처업체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벤처기업이 만든 미세 방충망입니다. 일반 방충망에 구멍을 통과하는 하루살이나 뿌리파리 등 작은 날벌레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면서도 황사나 송화가루, 매연 같은 미세먼지를 50% 이상 차단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오프닝 사이즈라고 해서 기공 크기는 최대한 크게 하면서 정전기가 발생을 해서 먼지는 포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적화시켜서 설계를 했고요. 얼핏 보면 금속으로 된 것 같지만 이 방충망은 특수 섬유에 코팅 처리를 해서 만든 것입니다. 섬유 소재를 활용했지만 기존 금속 방충망보다 강도는 오히려 더 높습니다. 사람이 올라서도 끄떡없을 정도여서 추락 방지망으로 써도 손색이 없고 섬유 소재라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미세먼지에 대처할 수 있는 친환경 건축 자재로 각광을 받으면서 국무총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잇따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산업용 섬유를 방충망에 적용한다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기까지는 대구시와 유관기관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우수한 기술이 다 제품화, 사업화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기술이 소비자의 필요에 맞출 수 있도록 여러 감성적인 부분과 시장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세 방충망이 인기를 끌다 보니 모양만 비슷한 유사 제품이 나오고 중국산 저가 제품까지 등장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정면 돌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새누리당 대구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모레까지 계속되는 면접 심사 등을 토대로 1차 부적격자를 걸러낸 뒤 여론조사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기초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를 압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위반, 선거 관련 범죄와 현직 재직 때 도덕성 문제 등은 엄격하게 적용해 부적격자를 걸러낼 방침입니다. 한편 새누리당 대구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는 어제 기초의원 공천 신청자 면접을 한 데 이어 내일은 광역의원, 모레는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자 면접을 할 계획입니다. 여성 전략공천을 둘러싼 논란 속에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오후 여성 우선 추천 지역을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기존에 확정한 13개 여성 전략 공천지 가운데 최고위원회의 반대로 논란이 제기된 포항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전략 공천 여부를 재논의하고 최종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오는 27일 공천관리위의 최종안을 심의해 의결할 계획인데 이미 두 차례나 전략 공천 지역 선정이 마찰을 빚은 만큼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어제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의 박정희 컨벤션센터 건립 공약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구 경북 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인혁당 재건이 사건 희생자를 위한 변변한 기념물도 없는 대구에 박정희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김부겸 예비후보의 공약은 성급한 공약이라고 밝혔습니다. 11억 원이 투입돼 조성된 산촌 생태마을이 공사가 끝난 지 넉 달이 지나도록 준공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한기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영덕군이 국비 등 11억 7천만 원을 들여 조성한 창수면 방갓골 산촌 생태마을. 계곡을 이용해 만든 물놀이장 축대 시멘트가 손만 대도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흙을 이어갖고 위에다 세면만 발라놔놓으니까 물이 셉니다. 이게 흙이 나와가 될 일이 아니거든요.
바닥은 얇게 발라놓은 시멘트가 벌써 씻겨 내려가 철망이 드러났고 밑으로 물이 줄줄 셉니다. 네모콘 믹서를 해갖고 이어야 되는데 자체 석분을 세면을 섞고 흙하고 이어서 이래 돌을 쌓아 놓으면 이 물을 압에 이어갖고 언젠가는 이 돌이 밀려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터진단 말입니까? 그렇지요. 터진다고 봐야죠. 진입로 비탈면에는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흙으로만 덮어놓아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합니다. 기존 산을 깎아놓은 것 같으면은 좀 어느 정도 붙어 있는데 흙을 갖다 돋아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게 다 실려요. 비 오면은. 사실상 공사는 지난해 11월에 끝났지만 곳곳이 부실하다 보니 영덕군은 넉 달이 지나도록 준공 허가를 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얘들 뭐 상주에 가면서 24시간 그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시로 가지만 네모콘 탈색이라든 이런 부분이 계속 뭐 생각 지키지 못하는. 당초 숙박시설로 계획했던 건물도 다목적 주민회관으로 변경되는 등 사업의 일관성을 잃었습니다. 부실 공사와 엉성한 사업 계획 탓에 준공되더라도 방문객이 찾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교과서 가격을 두고 교육부와 출판업계가 충돌하면서 학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출판사들이 제출한 고교 교과서 한 권당 희망 가격이 지난해보다 73%나 올랐다며 5, 60% 정도씩 낮추라고 권고했지만 출판사들은 지난 20일부터 교과서 발행을 중단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가격이 정해진 중학교 교과서를 제외하고 초등학교 4개 과목과 고등학교 대부분 과목의 교과서는 아직 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서점에서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가격 조정 명령권을 발동해 강제로 가격을 내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고 한국교총은 교과서 가격 적정 산정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011년 교과서 채택의 대가로 15억 원 상당의 금품을 주는 사건이 터진 데 이어 최근 대형 출판사들이 교과서 채택을 대가로 학교 측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발간한 한 출판사는 지난 23일 대형 출판사 2곳이 부산의 학교에 교과서 채택 대가로 수백만 원을 돌리고 교사용 지도서와 학습 자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고 교육부도 사실 확인을 하고 있어 리베이트가 확인될 경우 다른 지역으로 조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달구벌 대구시와 빛고을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달빛 동맹에 영호남 시민협의회도 가세합니다. 대구의 문화시민운동협의회와 광주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는 모레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데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달빛 시민협의회 교류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문화시민운동협의회와 광주국제행사 성공시민협의회는 앞으로 교차 방문을 이어가는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역 강소기업의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히든 챔피언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에 참가한 대구 경북 지역 22개 강소기업은 중견기업의 수출 특성에 걸맞는 금융, 비금융 서비스 지원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자동차 부품과 고기능 섬유산업 등 지역 산업의 특색에 맞는 수출입은행의 맞춤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히든 챔피언은 수출 3억 달러 이상이고 세계 시장 점유율 5% 이내 제품을 생산하거나 매출 1조 원 이상, 수출 비중 50% 이상인 업체를 한국수출입은행이 선정해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12년 중국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245만 건을 입수한 뒤 국내에서 3번에 걸쳐 22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38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또 개인정보를 이용해 도박 사이트 홍보 문자 메시지를 보내 판돈 규모 18억 원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화물차주에게 등유를 판매하고
허위 매출 전표를 발행한 석유 판매업자 43살 이모 씨와 유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는 화물차 운전기사 50살 박모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